자,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몰라. KBS 뭐 9시 뉴스 기자래요. 아니 MBC는 KBS. 자, 기사 제보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사로. 예. 제2사 기자가 K를 홍보하고 있는 제보는 JTBC 아닙니까? jtbc.co.kr. 예, 요새 유행이죠. K 방역, K 팝, K 제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하려면 또 제보를 하려면 군소 매체, 작은 매체, 마이너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사에 하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부터 자신이 있으면은 뉴스타파나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바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자,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 스스로가 자신이 없으니까 메이저 언론사에 제보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인터넷 신생 매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다 알만한 이런 메이저 언론에게 제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언론관이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의혹 보도를 할 그 언론사의 자격을 윤 후보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슈를 최초로 제기했던 언론사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 뉴스버스는 인터넷 신문으로 분명히 이제 정기 간행물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가 1인 미디어는 아니지만 1인 미디어 같은 경우 언론으로 보지 않는 그런 언론관이지 않습니까? 예. 소수나 작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무시해버리는 매우 이렇게 기득권적인 편향된 언론관이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작거나 새로 생긴 매체가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걸 좀 정치 공작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언론계 용어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 먹는다. 흔히 말해서 다른 언론사에서 먼저 단독 특종 보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물을 먹으면 상당히 속이 쓰립니다. 속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따라가기가 싫어요. 자기가 스스로 다른 기사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보도 가치가 있으면 추종 보도나 후속 보도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이 보도가 많이 나오는 거는 최초에 그 보도한 매체가 어디냐가 상관이 없이 기사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언론사에서 그 기사 가치를 판단을 하는 건데 왜 군소, 신생, 마이너 매체 따라가냐 마냐 이렇게 제보를 거기다 했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메이저 언론 보도가 늘 맞는 거냐, 또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최근에 K사, 국민의 방송이 보도한 게 하나 있어요. 유사한 사례인데, 자, 검찰이 2018년 당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거론하면서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강압 수사를 했다, 이런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보도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들이 추종 보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보자의 증언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들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KBS가 범죄자의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버렸다. 윤 후보가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윤 후보를 비판하려고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 수신료가 아깝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윤 후보도 어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성남의 어디 조직폭력사범 중앙지원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느 대선 주자, 당시에는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라고 수사팀에서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자, 정리해보면 본인이 지금 제보를 하라고 하면서 예로 들어서 콕 집어서 얘기했던 그 언론사에서 비슷한 보도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야 정치권에서도 좀 반응이 나왔을 법합니다. 네, 당장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한참 화를 내셨는데 남은 것은 인터넷 매체를 우습게 보는 윤 전 총장의 한심한 언론관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모인 기자분들을
다 총장 시절 대검 출입 기자 정도로 보는지 이렇게 보도해라 저렇게 보도해라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최초 보도한 그 매체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했었잖아요. 네. 그랬더니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인데요. 자, 만약에 국민한테만 화내지 마시고 지금 김건희 그 배우자죠. 과거에 줄리 의혹 보도가 있었는데 그 해명을 왜 다른 곳도 아니라 신생 매체인 뉴스버스에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직접 물어봐달라 저렇게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내 경쟁자죠. 홍준표 후보. 자, 메이저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큰 실수다. 또 하태경 후보. 자, 언론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갈라치는 것. 자, 민주당의 언론 통제법만큼이나 위험하다. 또 유승민 후보도 자, 비뚤어진 언론관이다라고 계속 지금 협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윤 후보가 과연 JTBC를 메이저 언론이라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직접 나오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예. 한번 또 대통령 후보시니까 알겠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 홍준표 후보와 이제 격차가 이제 좁아지거나 이런 역전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는 무관하다, 떳떳하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지금의 약간 그 정체 국면을 돌파하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당내에서는 지금 경선이 시작되자마자 어쨌든 당 전체적으로는 악재,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 벌써 뭐 8월 말에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경선 버스는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고 뉴스버스만 온천하를 돌아다니니 이게 도대체. 자, 어쨌든 뭐 일단 검찰도 본격 감사에 착수했고 수사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조만간 쟤보다 또 신원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또 속된 말로 우리 업계에서 쓰는 말로 물 먹지 말고 이기자께서 잘 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